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일단 한 분은 사실상 금요일 고정이에요. 네. 이분은 지난주에 저희와 함께 또 사선을 넘었죠. 그렇죠. 네. 박은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네. 금요일은 응정 타임. 고정 감사합니다. 아 고정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뭐요? 사실상 어떡하라고? 네. 아니에요. 네. 고정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사라졌어. 지난주에 아무튼 제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탄핵 여제까지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 지금 준비 조금 더 올라가야 될 올라가요? 게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 탄핵이 안 돼가지고 이게 승진을 못 하고 있어서 좀 깝깝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승진 안 됩니다. 네. 네, 좌천될 수도 있습니다. 그 최상목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두 분? 아니, 최상목은 지금 위헌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각하죠. 심각하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탄핵돼야 된다고 내란에 지금 공범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언젠가는 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건 생각하는데 그 시점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뭔가 다른 변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결정을 못 하고 계시는지 그 국회에서 네.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저는 네. 처음부터 이제 최상목은 빨리 지금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명태균 특검법 거부한 것은 저희가 그 위헌 요소를 다 없애고 사실상 정리한 건데 또 뭐 법무부 차관 내세워가지고 수사 대상 범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거부를 위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말장난이죠. 있다. 말장난 정말 네. 그렇게 하고 있다. 국민 스트레스를 계속 높이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최대행도 그렇고 심우정도 그렇고 위헌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명태균 특검법 거부하면서 심우정도 즉시항고의 위헌성 때문에 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은 모든 법률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합헌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죠. 자기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아니면서 그렇지. 뭔가 계속 위헌이라고 얘기하면서 즉시항고도 안 하고 맞아. 특검도 거부하고 재판관을 하든지 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너무 거죠. 정확합니다. 이번에 탄핵이 기각되면서 다시 중앙지검장을 옵니다. 네.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자가 명태균 수사를 해요. 근데 명태균 수사가 뭐냐? 김건희 수사야. 그렇죠. 근데 김건희 수사를 부실 수사했잖아. 근데 돌아왔어.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게 이게 문제야. 나 이제 이거 어떡합니까, 검사님? 속이 너무 답답하네 이거 진짜 듣고 너무 있으니까. 답답해 이거. 명태균 수사를 중앙으로 가지고 온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대선판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명태균을 가지고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선판을 흔들겠다는 건데 거기 이창수가 뛰어든 거예요. 사실상. 저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이 그래서 통과돼서 출범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이창수 지검장이 있는 한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태균 수사를 제대로 할 거라고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어쩔 수. 이 의미 있죠. 그 의미 있고 그 전원 일치로 저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측의 지금 탄핵 남발 주장은 그 윤석열의 공소사실에도 맞지 않는 게 윤석열이 계엄 모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 있기 전부터 맞아요. 훨씬 더 전부터 계엄 모의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 때문에 뭐 국정이 마비되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고 맞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아무 주장이나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탄핵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네. 행정부 저렇게 마음대로 수사하고 위법 수사하고 뭐 권한 남용하고 하면 견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 정당한 권한으로 탄핵 소추를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을 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검사들에 대해서 이상한 경외심이 있고 네. 그게 그 윤석열로 나타난 거거든요. 대통령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사를 탄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사를 탄핵시키고 파면시키려면은 굉장히 막 엄청난 막 뭐를 저질러야지 맞아. 된다. 검사는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한 맞아. 신성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은연중의 생각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심해요. 이 정도의 그거에. 이 정도의 국민적 분노
내용상으로 절차적 위법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파면으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맞아요. 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들이. 그리고 검사의 파면은 대통령 파면과는 달리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징계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사는 징계에서 파면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검사징계법상 탄핵으로 파면할 수밖에 없고 그게 징계입니다. 그건 행상 재판인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의문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파면을 시켜버리는 게 맞았다. 네. 검사들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존재로 막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로 아, 미치겠어. 왜 이렇게 모두 다 인식을 공감을 하시고 국민 여러분들도 막 그 검사 뭐 누구 얘기하면은 굉장히 막 높게 막 이렇게 맞아. 평가하고 일단 쫄아요. 그런 아니 방금 분위기가 말씀하신 있어요. 그런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혹시 그 유승민이랑 이준석 맞아요. 요런 애들, 그분들이 그래요.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바람을 잡거든요. 네. 이자들이 이번에 그 심우정이 이거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심우정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 너무 심각한 죄를 잘못했어요. 지었으니까. 예. 근데 심우정 탄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거 잠깐 보고 갈게. 자 하나씩 올려주세요. 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하고 사퇴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걸핏하면 탄핵을 남발해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니 국민이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거 봐. 이분은 건강한 보수라고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 마비시킨 게 심우정이에요. 그렇죠. 심우정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저렇게 얘기합니다. 자 남발이라고.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준석 거 조직의 수장에게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명예로. 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서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니 심우정에게 명예로운 결단이라는 단어가 말이 돼? 말이 아니 말이 돼 너? 아예 안 맞죠 저게. 그리고 한동훈이는 이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동훈이 음성 준비됐나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됐어요? 안 돼. 네. 음성.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그 쪽의 입장은 계속 저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도 저래요. 이 검찰 정권 때문에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공격이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제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저분들은 이 국정이나 지금 국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네. 검찰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정리해 뭔가 주시고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가 됐거든요. 네.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 한번 들어볼게요. 한동훈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야 돼. 전환길 저분 3월 1일까지만 뭐 나오겠다고 맞아요. 했는데 네. 왜 그게 계속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절박하다. 저런 사람 내세워가지고 지금 국민들 선동해야 될 정도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밀리고 있다. 절박하고 그리고 이 탄핵이 본인들도 모두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윤석열에 대해서 곧 파면이 될 거라고. 그런데 계속 극우 폭동 세력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렇게 선동가들 내세워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거든요. 이거 진짜 위법하잖아요. 기간 내에는 구속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포기서를 제출해야 그 뭐 석방을 한 해 만에 이렇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네. 저 풀어준 것은 잘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검이 심우정이 잘못한 거예요. 네. 그 석방할 수 없는 상황을 석방을 시켜버리고 네. 본인이 위원인이 많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그 표를 하나 표가 만들어 있습니까? 왔는데 네. 이 구속 취소가 잘못됐어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지금 계속 뭐 언론에서는 체포적부심 기간 불산입 규정이 없다. 있어. 근데 있어요. 214조의 이 13항의 체포적부심 기간은 저렇게 있습니다. 저게 13항에 제일 마지막에 202조, 203조, 205조 저게 구속에 관한 규정이에요. 네. 사법경찰관 구속 열흘, 검사 구속 기간 열흘, 그다음에 205조는 연장 기간 열흘. 네. 여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사기관, 다 있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한 때까지는 규정이 있는데 저 규정을 적용 안 한 거예요. 지기현 판사가. 네. 그러니까 지기현의 계산법에 따르더라도 그래서 저게 전부 시간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47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날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네. 저희는 날로 다 있어요. 지금 뭐 유상범, 주진우, 곽규택, 한동훈, 윤석열 모두 날로 했어요. 검사들이. 네. 심지어 법무부 차관도 법사위 나와가지고 자기도 날로 했대요. 아, 근데 저 날로 날로 사람들. 모두 해서 결정을 하면 네. 구속 기간이 훨씬 남아 있지만 그거를 시간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네. 체포적부심 기간을 지기현 판사가 그냥 맘대로 빼버린 거예요. 그거를 예. 자기가 그 법을 적용하지 않은 거. 그럼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한 100% 인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님이 이것은 상급심에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건 법원 행정처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직무에 충실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 혼란 상황을 온 지금 구속기간 관련해서 뭐 검찰과 법원이 혼란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날로 할 거야? 이제 시간으로 할 거야? 체포적부심 규정이 있는데 왜 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한 걸 가지고 네. 국민의힘 권영세 뭐 지금 하고 등등이 법원 행정처장을 또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네. 민주당 위에서 답변하고 있다고. 네. 저는 법원 행정처장님이 민주당에서 답변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분 판결한 거 다 보면은 완전 정통 보수 법관입니다. 네. 매우 불만스러운 분이에요. 저분은. 네. 한 번도 근데 그렇게 답변했다고 법원 행정처장을 공격하고 이것을 정쟁화시키면서 이게 마치 50대 50으로 그 규정이 없어 그 판서도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언론이 나가고 있는 게 매우 한심스러운 겁니다. 네. 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걸 즉시항고 규정도 형사소송법 410조에 있는데 박세현 고검장이 하겠다 했어요. 즉시항고를. 네. 그러면은 실무정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법에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데 수사팀이 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5당이 고발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박세현 고검장이 권한이고 실무정은 권한이 없어요. 대검은 수사팀의 위법 부당한 수사가 있으면 그것을 지휘할 권한이 있지 있는 법에 있는 거 안 하게 법에 있는 걸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단 말이죠. 이거 딱 지휘권의 나오잖아. 남용이죠. 이거 딱 나오잖아. 저것은 네. 지휘권의 남용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되고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저렇게까지 즉시항고로 다툴 사안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제는 1인 시위를 했고 오늘은 또 고검에 가가지고 박세현한테 하라고 박세현 너 해 빨리 해 이렇게 제가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12시까지 해야 됩니다. 즉시항고장 검사는 단독기 간청이에요. 네. 시무정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항고장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면 끝납니다. 주인검사 하면 이것은 됩니다. 주인검사가. 그래서 제가 요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귀현 그래서 걱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기현이 이제 악의적인 결정을 했다 저도 봐요. 네. 왜냐하면 수사권 논란 그럼 자기가 수사권 없다고 그런 판단을 했든지. 안 했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건 차마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의 수사권 영장의 적법성 관련해서는 이전에 5차례에 걸쳐서 서부지법 판사들, 중앙지법 판사가 다 판단을 해줬고 공수처법상으로도 명확해요. 그래서 수사권 논란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소기각을 걱정하셨는데 네. 공소기각은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이첩해서 구속한 요것이 구속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속 기소 절차가 위법해서 공소기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법률위원장 주진우 등등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경찰 사건도 같이 붙여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부분의 기소가 뭐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만에 하나 잘못됐다 하더라도 경찰 사건도 같이 붙여가지고 기소를 했다. 수사건이 있는. 그래서 이것은 공소기각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다만 지기현 판사가 이 사건 내란죄 재판을 제대로 하겠는가. 네.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사건 논란도 없는데 자기가 그걸 네. 굳이 썼어요. 썼어. 그렇지. 그거를 뒤에다가. 그래서 그렇지. 그걸 가지고 땔감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렇죠. 저쪽에다가 그 국민의힘 쪽에다가. 맞습니다. 그건 되게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가 이게 그러면서 쓰면서 또 마지막에는 또 그 자신이 없었고 좀 걱정됐는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석을 받기 전까지는 뭐 어쩌고 이렇게 썼어요. 그럼 대법관 시중이나 하러 가면 됩니다. 1심 판사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1심 판사는 주임 판사이고 자기한테 들어온 소송물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직을 걸고. 그런데 그걸 못하면서 대법원에서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논란이 있으니까 우선 풀어준다. 그건 주임 판사도 아닌 거예요. 네.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법관 옆에서 내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법관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본도 안 되어 있는 판결을 전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는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된다. 예. 그렇지만 박세현이도. 이 박세현. 사건의 증거는 너무 명백하다. 직접 네. 증거들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그건 생각합니다. 맞죠. 그리고 공소기각은 사실은 일례 가능성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공소기각은 대법원 판례, 법상 기판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소기각 판결을 하잖아요. 내일 또 그대로 기소하면 돼요. 똑같이. 똑같이 기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 운운하는 것은 저쪽의 정치적인 구호,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지 그 이 사건이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하는 것 문제 뿐이지 없죠.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귀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금요일은 은정 타임. 은정 타임. 이제 네. 라이벌 생겼네. 예.